바야흐로 100세 시대. 하지만 행복한 노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만성질환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은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인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 40세 이상 한국인의 만성질환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병이라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무릎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본다.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만성질환으로 활기찬 노후를 앞두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혹시 이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만성질환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지금 저는 질문 딱 받는 순간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났거든요. 일단 주변에 보면 뭐 혈압약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 당뇨 때문에 맛있는 식사를 마음껏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고혈압이랑 당뇨병 아닐까요? 철원 씨가 가장 큰 힌트를 놓쳤어요. 저는 아까 김선희 씨 멘트에서 딱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가요? 네, 만성 질환으로 활기찬 노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퇴행성 관절염 아닐까요? 네. 오, 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과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당뇨병 등등 모두 행복한 노년을 방해하는 그런 만성 질환이 맞습니다. 예은 씨가 참 눈치가 빠른데 그 가운데도 오늘은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백두병원 정형외과 김원호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2.4세이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65.4세로 17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의 삶을 보내기 위해선 건강의 위험 요소인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합니다. 2019년에 발표된 노인 실태 보고서를 보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은 69.7%로 노인 1명당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에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관절염이 있습니다. 한국인 40대 이상 만성질환의 1위가 관절염인데요. 관절염은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인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절염은 한국인의 10대 만성질환 중에서 충치 피부병에 이어 3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무릎이 아프다 하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367만 9,900명이고 이 중에서 비교적 젊은 40, 50대 환자가 123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전체의 33%를 차지했습니다. 즉 퇴행성 관절염 환자 10명 중에 3명은 고령이 아니라 40, 50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른 치료를 시행하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환자의 삶이 저하가 되고 이를 더 방치하면 다리가 O자 모양으로 변형이 되고 보행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진단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1에서 4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젊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 아직 영골이 남아있는 1, 2, 3기에서 질환이 발견되는 것과 맞습니다. 이때는 약물이나 주사요법,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데요.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연골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 좌측의 가장 초기 1단계는 엑스레이상으로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2단계의 경우에는 무릎 중에서 체중이 많이 실리는 내측의 관절 공간이 일부분 감소되고 뼈 변형이 되는 골극이 관찰됩니다. 세 번째 있는 3단계는 내측의 관절 간격이 좀 더 감소하고 4단계의 경우에는 관절 간격이 거의 없고 60% 정도 연골 손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관절염 1, 2단계를 초기라고 하는데요.
관절이 있는 뼈와 뼈 사이의 물렁뼈가 손상이 되고 주로 많이 사용하거나 외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관절이 노화가 되어 연골이 얇아지면서 미상균열이 발생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을 주로 호소하시고 치료는 약물, 물리, 운동치료와 같이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3단계를 중기라 하는데 연골의 만보 정도가 심하고 균열이 커지고 깊어집니다. 양반 다리를 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이유 없이 무릎이 붓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치료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절 연골 주사, 내시경적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특히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는 자가 연골 이식술, 줄기세포 이식술 등 연골의 뚫린 부위를 채우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4단계를 말기라 하는데 연골이 거의 따라 없어져 연골 밑의 뼈가 노출이 됩니다. 걸을 때 통증이 심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밤에도 통증이 지속되게 됩니다. 연골을 사이에 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던 뼈가 거의 붙으면서 다리가 O자로 심하게 변형이 됩니다. 치료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해서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 방지 역할을 하는 연골이 완전히 사라져 통증이 생기거나 다리가 O자 모양으로 변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수술적 치료로 근위경골 절골술이 있는데 다리 모양이 O자로 변형되어 있는 경우에 무릎을 절골술을 통해서 일자로 펴주는 수술입니다. 주로 69세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은 무릎 관절 중에서 체중이 많이 실리는 내측의 손상된 일부분만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로 진행되어 무릎 연골이 완전히 따라서 없어졌을 때 관절 전체를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네, 왜 주변에 보면요, 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보내는 일종의 좀 경고 신호가 아닌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질환도 유전이 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특히 여름보다는 요즘처럼 겨울에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돼 있을 때 환자분들이 뚝뚝 소리 난다고 걱정돼서 많이 오시는데요. 결론을 얘기하면 소리만 나는 것은 발음성 관절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하지만 소리 날 때마다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주로 근육이나 골격과 같이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분 기여하지만 그것보다는 직업이나 생활 습관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는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과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그리고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운동을 하셔야 되네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 무릎은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특히나 내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이 운동 안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 인공관절 수술 받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 보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까지 좀 몇 달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맞는 말인가요? 예, 퇴행성 관절염이 중기 이제 말기로 넘어가면 이제 저희들이 수술을 환자분한테 설명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운동하면 할수록 관절이 망가지니까 운동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보다는 통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근력을 강화해야지 무릎 관절에 실리는 체중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내 무릎을 건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보통 2, 3일 이후에 보행기를 사용해서 걷는 것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수술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평지 걷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은 대부분 가능하고 6개월이 넘으면 조깅과 같은 운동도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왜 앓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원장님, 앞에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붙는 만큼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굴곡 상태의 노동운동을 심하게 하는 것 같은 잘못된 생활이나 노동습관, 운동습관, 그리고 비만도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골절과 같은 외상 이후에 오는 후외상성 관절염도 흔하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흔한데 이로 인해서 연골 하골이 약화되어서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초기에는 걷거나 활동하면 아픈데 쉬면 좋아진다, 뼈끼리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고 좀 더 진행하면 이제 무릎이 자꾸 붓는다,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시기도 하는데 말기로 악화가 되면 다리가 O자로 변형이 됩니다. 네, 앞서 원장님께서 이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았다면 수술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술 해도 되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또 이 수술 방법도 참 여러 가지라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관절염 중기 말기로 가면 환자분들이 아프셔서 수술적 치료를 권하게 되는데요. 수술적 치료를 하는 이유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막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주로 환자의 관절 상태에 따라서 이제 관절경적 수술, 연골 재생술, 무릎 절골술, 인공관절 수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무릎에 시행하는 관절경적 수술의 경우에는 주로 무릎 관절 주변에 5에서 10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시행하는데 보통 6군데의 구멍을 이용하게 됩니다. 증례를 보시면 무릎 반월상 연골판에 퇴행성 파열이 있고 파열된 부분에 조직적 변성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열된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불안정한 경우에는 수복술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에 퇴행성 파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뼈 끝부분인 연골, 이제 물렁뼈의 연골 손상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연골 손상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크기가 1.5cm 미만인 좁은 범위일 때는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서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미세 골절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증례에서는 무릎 내측에 있는 대퇴골과 경골에 광범위한 연골 손상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세 골절술로는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구멍을 좀 더 크게 뚫고 태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범위한 연골 손상이 정상 연골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이 O자 모양으로 휜 다리를 갖고 계시거든요. 방치하게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큼 우리 부모님들 이 다리 모양이 어떠신지 또 걷는 상태는 어떠신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다리가 O자로 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O자 다리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수술로 근위경골 절골술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자 다리일 때도 내측으로 체중의 60% 정도로 외측에 비해서 안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데 이제 O자로 변형이 되면 될수록 체중이 안으로 더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O자 변형이 심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해집니다. 그때 하는 게 근위경골 절골술인데요. 증례를 보시면 수술 전에 교정해야 될 각도를 미리 예측한 이후에 절골술을 시행하고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하여 뼈를 고정하고 골유합을 빨리 얻기 위해서 뼈를 이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술 과정을 보면 뼈를 전기톱으로 절골하고 적정 각도로 벌린 이후에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을 하고 인공뼈를 삽입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무릎보다 한 관절 위아래, 즉 엉덩이 관절에서 발목 관절까지 중심선을 끄면 원래 무릎 한가운데에 지나갈 선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O자 다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 나이가 60세 정도로 비교적 젊기 때문에 인공관절보다는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하여 O자 다리를 일자로 교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런가 하면 주변에 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거든요. 오해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흔히들 많이 하시는 질문이 수명이 몇 년 정도 될까? 한번 수술을 받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수술은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아플 때까지 참다가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의뢰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사진에서는 이제 말기로 수술을 의학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수술이 겁이 나서 정말 이제 하지 않으려고 도저히 참다 안 되면 할지 몰라도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너무 빨리 수술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너무 관절이 망가진 상태에서 수술하시게 되면 수술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술 이후의 재활 과정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절 범위도 회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늦게 수술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수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수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수술하고 나서 다리가 굽혀지지도 펴지도 않는 버정다리가 된다고 하던데라고도 물어보시는데요. 그것은 수술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수술 이후에 이제 적절한 시기에 재활 치료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프로그램화된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정상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은 등산이나 노동활동과 같이 무릎을 과하게 쓰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65세쯤에 수술을 하시면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을 하면 뼈를 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아프지 않겠냐 되게 걱정하시는데요. 저희가 수술 전에 대퇴신경 차단술도 시행하고 수술 이후에는 무통기도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아프지 않게는 못해도 예전보다는 훨씬 통증 조절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O자로 심하게 변형되어 있는데 수술이 가능하냐 여쭤보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O자 다리로 변형이 심하지만 저희가 인공관절을 시행해서 일자 다리로 다리 모양도 교정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네. 원장님께서 인공관절의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비교적 좀 젊은 나이의 분들 가운데 이 관절 손상이 심한 분도 있을 텐데 네. 이런 분들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 수술적 치료 중에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O자로 변형이 심하고 특히 무릎 중에 외측은 아직 쓸만한데 내측만 심하게 관절염이 있을 때 그때 시행하는 수술이 앞에서 설명드린 근위경골 절골술입니다. 이제 나이가 보통 65세 넘고 관절염이 말기일 때는 인공관절을 권하지만 이게 이제 저희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짧았지만 요즘에는 계속 늘어나서 외래에서도 90, 100 넘으신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근위경골 절골술은 다르게 생각하면 징검다리 수술이라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데요. 이제 관절염은 완치는 없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춰서 최대한 내 무릎으로 건강하게 오래 쓰자 이게 목표인데 너무 이른 나이에 인공관절을 해버리면 평균 수명이 아까 설명할 때 65세 때 15년에서 20년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50대 중반쯤에서 인공관절을 하면 분명히 그 전에 다시 망가지고 그러면 그 평균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재수술, 재수술을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인공관절 수술은 크게 어렵진 않지만 다시 재수술할 때는 나이는 들어서 뼈는 더 약해져 있고 기존에 있는 인공관절이 기계처럼 쏙 빠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뼈를 같이 손상시키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무릎 수술하는 의사들의 목표가 가능하면 환자분들이 내 무릎으로 건강하게 오래 쓰시는 게 1차 목표고 그게 아니면 인공관절을 가능하면 내 평생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증이 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요즘에 무릎에 대한 연골 영양제가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으니까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인공관절을 바로 할 것이 아니고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하여서 최대한 내 무릎으로 최대한 쓰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인공관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들 많이 안 다니시지만은 어르신들이 등산을 참 좋아하시고 많이들 다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을 오를 때는 무릎 관절에 그나마 좀 괜찮지만 내려올 때는 이 무릎 관절에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 등산을 운동 삼아 이렇게 오르시는 게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평지를 걷고 있을 때 내 무릎에 실리는 체중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는 전체 몸무게의 3배가 무릎 관절에 실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전체 7배가 실린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등산도 보통 얕은 산 시험시험 거의 평지 정도 걷는 것 같으면 하시라고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설명하고 진짜 가팔라서 손을 짚고 올라갈 상황이 되면 가능하면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잘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집안일을 여성이 좀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은 남녀 평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사 일을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럼 가사 일을 하면 대부분 무릎을 구부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무릎을 생각하면 90도 이상 구부리는 동작은
무릎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가는 피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생활적인 요인이 있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면 호르몬 변화가 되면서 무릎 관절 자체가 약해지고 그리고 골다공증도 합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연골, 하골이 약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여성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흔하게 됩니다. 저는 집안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약을 함부로 못 먹겠대요. 왜냐하면 혹시나 뭐 내성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은 또 이게 먹다 보면 속을 버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렇게 될까 봐 임의로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네. 저희가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처방하는 약이 보통 설명할 때 연골 영양제라고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면 저희가 관절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정형외과 약을 많이 먹으면 속이 베린다는데 그거는 이제 소염 진통제에 대한 부작용인데요. 그러니까 약을 과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프실 때는 일단 수술적 치료 전 단계로는 적절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다행인 것이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위장장애가 거의 없는 용법도 여러 번 먹을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들도 나와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약물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끝으로 퇴행성 관절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관절염 예방을 위한 습관은 체중 조절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고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땅바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의자나 소파나 침대를 이용하는 좌식 생활을 저희들이 주로 권하고요. 그리고 계단이나 오르막 등은 피하는 것이 좋고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데요. 손쉬운 방법으로 누워서 다리 한쪽 들기, 엎드려서 다리 들기 등을 꾸준히 하시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겠지만은 퇴행성 질환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평소 무릎 건강 튼튼하게 이렇게 유지하시고 요즘에 좀 살이 많이 찌셨다면 살을 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좌식 생활이나 쪼그리고 앉아서 집안일을 하신 분들의 습관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백두병원 정형외과 김원호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호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